바람핀 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시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바람피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내가 상대방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깡변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방귀 낀 놈이 속낸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이혼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이랑 살기 싫으니까 제발 나와 이혼해줘 라고 할 때 그거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합니다. 결국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기초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말은 잘못을 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피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내가 상대방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혼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면서 1방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하게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너무 명백한 외도가 있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한쪽이 잘못을 한 것인데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일 때는 저는 양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셔서 내 잘못과 상대의 잘못이 비슷해 보이는 정도로 만들면 그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쉽지 않겠네요. 쉽지는 않죠. 왜냐면 나는 바람핀 게 너무 명확한데 상대방은 밥을 좀 안 차려주고 혹은 애기 등원을 조금 늦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건 또 어떻게 증명하기도 어렵잖아요. 맨날 밥 안 해주는 거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애기 유치원 늦었다는 거를 유치원 가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올 수도 없고 근데 바람핀 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시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상대방도 내심의 의사, 실제로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보통 오랜 기간 외도가 있었거나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으면 그냥 외관상 부부의 형식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부호라고 내가 이혼해줘? 그냥 내 옆에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 이런 마음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그런 괴롭힘이나 보복 감정에 의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데 그런 감정에서만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틴다. 그럼 그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속 생각인데 어떻게 어필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도 너랑 살기 싫어. 내가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말들. 그런 말들도 확보를 하시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성년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맨날 본 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사내 못 사내 하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이혼하자고 하면 못한다고 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서 그런 의사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별거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어떤 사람 한쪽이 잘못해서 별거에 이르게 됐을 때 그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혼인 생활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원고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은 이 사람이랑 너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각이 됐습니다. 1심에서 이혼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이 상대방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항소심을 의뢰하러 와주신 분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첫째, 남편이 실제적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거나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살고 싶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그리고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왜냐면 남편한테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핀 아내한테 내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별거. 사실 이혼 소송을 1심을 진행하시면서 거의 1년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별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부부는 같이 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별거 기간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들을 주장해서 결국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원하던 이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하셨는데요. 심지어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를 하셨고 재산 분할도 약 2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결과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신 경우였죠.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이혼을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답은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